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정부 개헌안 쟁점 사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부에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두 정당의 바른미래당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시는 개헌안의 본질이 뭐냐 또 중요성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아마 국민적 합의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의식 수준이 대통령의 제왕적 패권을 청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의원 내각제도 안 된다. 의원 집정부제도 어렵다. 그럼 다시 대통령제인데 그럼 대통령에게 2년 연임제를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주는데 그 방식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의원 집정부제잖아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장경태 부장님. 일단 뭐 4년 저희는 중임제를 연임제 아닙니까? 현재 정부하는 연임제인데 당에서는 어찌되고 4년 중임제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이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국민이 투표해서 우리 통수권자를 뽑게 되지만 만약 의원 집정부제나 혹은 뭐 내각제가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선으로 뽑히게 되거든요. 과연 우리를 통치할 최고 권력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마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성주 지금 이 개헌안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문제의 핵심은 사실 국회에 있습니다. 이 내각제라든가 의원 집정제 관련해서 총리를 국회가 뽑는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렇게 낮은데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가다 보면 결국 국회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결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 이 상권분리 이게 건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잘하면 되는데 근데 국회가 잘하려면 사실은 이제 국민분들께서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 정치에 대한 이런 의식 수준이 조금 더 이제 그 국회의원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거를 또 논의하면 시간이 좀 따로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4년 연임제가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통령의 어떤 독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좀 우려는 되지만 지금은 이제 80년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통제하고 그리고 견제할 만한 국민적인 수준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80년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연임제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우려하는 부분인 어떤 독재라든가 그런 거는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그 권성주 대변인이 국회의 어떤 자질 또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죠. 퀀텀 립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는데 장경태 부위원장 이거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나 여러 가지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가 전문인들이 들어가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 행정을 하게 되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예산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정말 국회 모든 민의가 거론되는 장인 국회에다가 힘을 몰아줄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그 국회의원을 믿고 정치 권력도 주고 대통령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총리를 한 분 지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간다 그러면 점진적인 의원 내각제도나 의원 집정부제가 제가 볼 때는 어떤가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고 방금 여기 계시는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나 권성주 대변인 이런 젊은 분들이 앞으로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건데 정말 이분들이 되시고 나면 세상은 바뀌는가? 대통령 한마디 말하면 졸졸졸 따라가지고 그 의견을 다 따라서 줄 서고 찬반 표결하라 그러면 국회에서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은 당 안에서 비판을 받는 이게 과연 국회가 언제까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어떤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국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도 결국엔 국회의 합의를 중시하고 있으시면서 국회에 대한 권한을 또 부여하고 계십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법률안,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실질화를 또 개헌안에 담고 계시고요. 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국회가 예산을 편성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어떤 예산에 대한 안을 다 마련해서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미국처럼 우리가 좀 더 국회의 어떤 뭐랄까요 자질과
능력, 역할들이 더 향상됐을 때 네. 예산 편성권까지도 저는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네. 최대한 국회의 역할들을 증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국회가 그것도 야당이 본인들에게 훨씬 더 이익일 텐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왜 반대하세요? 이익이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네.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들 네. 전문가시죠. 네. 그죠? 다들 이제 속히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것도 화려하시고 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왜 국회에만 모아놓으면 왜 그렇게들 되는 거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각제 예. 이거는 말씀하신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데 충분히 그런 어떤 행정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많이 계시죠. 예. 근데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왜 그게 안 되느냐? 예. 예. 그거는 저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예.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 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예. 사실 지역구 관리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정치인이 한 번 되면 정치인의 그 최대 지상 과제는 다들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 다음 선거.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소선거제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말들도 돕니다. 우리 지역에는 구청장이 2명 있는 것 같아. 네, 라는 얘기까지 들릴 만큼 네. 지역구 관리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를 바꿔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장영대 수부위원장처럼 훌륭한 인재들이 예. 새로운 물들이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인물들이 예.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지금 사실 국회에 들어가는 장벽들이 예. 이 신인들이 들어가는 장벽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높여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예. 이 합리적인 방법들로 개선을 해서 예. 이 좋은 분들이 이제 바른 소리를 국회에서 할 수 있고 예.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저는 개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청취자분들이 두 분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또는 시민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051번님,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문제입니까? 정치인이 문제입니까?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개헌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0681번님, 대한민국을 반세기 이상 움직일 개헌 선거는 지방선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이 차분히 의견을 듣고 별도의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도 깊이 좀 생각 좀 합시다. 지방선거도 찍어야 하고 개헌도 찍어야 하고 워낙 정신이 흐려져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 치르는 것은 반대입니다. 4867번님,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민의 관심이 돌려지면 국회가 좀 더 책임을 갖고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도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회다. 국회가 서로의 정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적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국회가 될 바에야 만드나 마나 아니겠냐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영태 부위원장. 네. 어떻습니까? 지금 권력 구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4년 연임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는 어제 노동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임제는 뭐 언젠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뭐 다음 연임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고 연임제는 이번에 한 번 하고 또 바로 이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선거 체제 정비하고 재정 절감 문제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우리 권성주 대변인은 이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4년 연임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4년 연임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지방선거를 좀 같이 치르자. 그러면 지방 분권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4년 중임과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겪을 수 있는 갈등들에 대해서 최소화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4년 연임제에 대한 혹은 4년 중임제에 대한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원포인트 개헌한 때부터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 때도 당연히 저희 공약화됐었고요. 근데 미국도 4년 연임제인데 네. 미국이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까? 4년 연임제는 4년 후 중간평가를 갖자는 성격이고요. 네. 5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평가의 부재 그리고 레임
권력의 한계를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네. 내각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일본 정치를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정치만큼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를 수립하고 또 평화적인 어떤 정권 교체와 어떤 감동 있는 정치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사실 아베 정권과 자민당 독재의 70년이 우리보다 낫다? 저는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권성주 대변인이 일본 예를 든 거는 내각제 그러면 일본을 생각하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아마 영국의 내각제도 있고 독일의 내각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독일은 내각제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고 권성주 대변인. 지금 이제 일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덜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교육부 장관이다. 이런 말씀도 있을 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정치가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 다선 의원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안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촛불 집회가 그렇게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짚어야 될 것은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수준이 높다. 국민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을 수기시킬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자, 단임제가 이제 4년 연임제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임제에 어떤 폐단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중임제에서 단임제로 바꿨더니 이 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걸 다 해버리자. 다 해먹자. 이렇게 되어서 특히 그 주변 인물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측근들의 비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보다도 측근들의 비리가 그 5년 동안에 뭔가 이해관계를 다 충족을 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연임제로 하면은 이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패와 부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좀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년 연임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선거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선거라는 거는 왜 우리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정치와 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5년 동안에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되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옆집과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도 선거운동 한번 다른 당에 소속해서 해버리면 이거 정말 막 싸움이 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싸움 나더라고요. 뭐 정말 의절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나, 동의를 하나,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해야죠.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해야 내각제라든가 이원 직정무제를 됐을 때 그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와 대통령과 이게 엇박자가 안 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쭤볼까 했던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제를 이야기하면 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출돼야 된다라는 점도 있고,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서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만들어지니까 대통령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그 전에 0324번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우리 권성주 대변인 말과 비슷한 말씀인데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찰청에 세울 정도인데 뭐 법이 없어서 정치를 못합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507번님 개헌해야 합니다. 하지만 꼼꼼해야 하고요. 하다못해 전세 계약할 때도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는데 개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개헌을 이야기하십니까? 최소한 지상파에서 신문에서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력구조 외에 다른 항목도 다 알려주시고 좀 국민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시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은 그건데요. 두 분께 이제 정리를 한 입장에서도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헌법 개헌안 안에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그 안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포함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기초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네. 이미 2006년 5월 24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서 2007년에 이미 시행하고요. 네.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방정부의 장도 소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안 된다는 건 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민들의 권한을 더욱더 확대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방금 좀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선거에 대해서 예. 선거를 줄이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민주주의의 통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 저희가 선거를 줄이자는 논의가 아니었고 네. 행정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개헌은 이만큼 신중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40분 내에 모든 것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뉴스를 뒤져보시고 찾아보시고 스스로 한번 보시면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 서로 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마무리인 거죠? 아닙니다. 또 뭐 시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불거졌을 때 예. 저희가 헌법 정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 제10장에 보면 예. 헌법 개정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네. 거기에는 이제 국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제안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거기까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 절반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충분한 네. 논의 과정을 거쳐라라고 하는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이 절감된다. 이러한 말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6월 13일을 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뭔가 공약 집행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약을 제시하셨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저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권성주 대변인이 마지막이죠? 라고 물으셨으니까 이제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릴 테니까 끝으로 이번 개헌안 제가 볼 때는 개헌안이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계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헌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 또 권성주 대변인이 왜 개헌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이거다라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장경태 부위원장. 네. 일단은 저는 개헌이 졸속이 아닌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국회가 주어진 기관과 권한을 방치한 채 국민 생활 위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당과 생각이 달라도 국회는 결국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실히 논의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하는 대의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가 그렇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네.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현재 개헌에 대한 충분한 수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다시 졸속이라고 표현하면 결국 10월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10월에 그러면 개헌안 발의하면 그게 졸속은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시기보다는 네. 국민적인 열망이 달아올랐을 때 네. 개헌이 함께 통과되는 게 가장 좋은 개헌의 통과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권성주 대변인. 네,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헌 논의가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87년대 당시와 우리가 지금 얼만큼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네.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개헌은 분명히 해야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이 개헌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제왕적 대통령제, 이 권력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자문위에서 낸 그런 개헌안을 보더라도 또 민주당에서 개헌안도 내시긴 하셨지만 그런 개헌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권도 그렇고 네. 어떤 성평등 문제도 그렇고 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왜 자꾸 뺏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분들께서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 그거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책임 있게 네. 진행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정치학을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정치를 무시하더라도 정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네. 정치란 것은 곧 법을 만들고 제도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개헌 논의는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잘못 만든 법에 우리가 구속당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249번님이 문자를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부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든 야든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스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